지원서. 답을 누구도 알려줄 수 없지 않을까?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 거죠? 지원서라는 것의 존재 자체가 너희들의 전체에 나를 부분으로 끼워줘 라는 것이 아닐까? 무언가를 그 자체로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지원서라는 제목의 글을, 지원서를 혹은 편지를 써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의 모양과 향과 존재가 추하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각 시간은 어떻게 무얼 하며 보내고 있나요? 시간은 어떻게 집조하는 것인가요? 어떤 생각이 들면 그들이 모조리 물음표로 변하는 것만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납골당은 어떻게 꾸며질까? 내 장례식은 어떻게 꾸며질까? 신문에서 굳긴 소식이라는 부고란을 보았습니다. 30세의 죽음을 보았어요. 아마 처음에는 유골함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죠. 유골함에는 내 이름과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가 적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사진도 들어가나요? 아, 사진이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인쇄된 사진은 많이 없을 텐데. 저는 나름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 사진사가 찍어준 졸업사진 말고 셀프로 찍은 흑백 사진을 놓아주면 좋을 텐데요. 지금 지원서를 쓰는 건지 유서를 쓰는 건지 헷갈리지만 뭐. 어색하게 웃는 사진 말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셀프 흑백 사진을 놓아주면 좋겠어요. 지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사진사가 찍은 사진은 영 저같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짱이 사진도 있으면 좋겠는데 짱이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면 좋겠어요. 실내보다는 야외였으면 좋겠고 바닷가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찍어줄 리 없으니 내가 생전에 좀 찍어두어야겠어요. 의미 없어도 중요한 것. 아주 멀리 봤을 때는 납골당이고 뭐고 다 의미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누군가 죽었고 그래서 산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생전에도 방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뻔하지만 가족 사진이랑 이건 좀 고민되기는 하네요. 가족이 무엇인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죽을 때까지도 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산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통속적인 의미의 가족 사진을 놓아주면 마음에는 좀 안 들겠지만 그러려니 할게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있으면 좋겠지요. 내가 만든 책도 유골함 옆 공간에 꽂아두어 주면 좋겠네요. 아주 작은 방으로의 이사.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고운 뼈가루를 만드니까. 사람은 죽어서도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를 기억해야 하는 산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이요. 설사 납골당도 아니고 수목장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자연에 뿌려진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의 공간일 테니까요. 이렇게 적고 보니 저도 그냥 뭐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네요. 여느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처럼요. 어쩌면 운이 좋은 사람일 테고요. 어쩌면 사람에게는 삶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을 겪고 슬프고 무너지고 하는 것도 다 삶 안에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는지 죽자마자 귀신이 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 이후에는 다시 방금 떠나온 삶으로 돌아오지는 못할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유립입니다. 라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또다시 물음표가 되어가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풍선처럼 푸 부풀어 오르는 물음표. 그나저나 도대체 어디에 지원해야 하는 걸까요? 배부른 고민이라는 말은 간단히 묻어버리겠어요. 고민이 배부르다뇨. 아니, 고민이 배가 부르면 좀 어때서요? 사람도 배가 불러야 머리도 돌아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지원서를 쓰지 못하겠어요. 뭐 어쩌라는 건지. 지원, 지지하여 도움. 어떤 일이나 조직의 뜻을 두어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람. 지극히 바람 또는 그런 소원이나 염원. 말이 가득 차올랐는데 꺼내어지는 일, 부정적인 감정, 내 안에 생각이 흐르고 물음표가 솟구치고 의지들이 함과 안함의 의지들이 뒤범벅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해요. 못생긴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추하게 느끼게 해요. 그냥 속이 그렇다가 아니라 겉모습이 추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감각이 매우 견디기 어려워요. 추해진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싫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선은 아주 희귀한 것이니까. 레이저 광선을 쏘아대는 혹은 무심한, 들키는 결과. 이게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함의 함의 결과. 안함은 그냥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냥 게으름이 뭐 어때서. 워워. 아, 진정으로 자유롭게 게을러져 보고 싶다. 때로는 내가 조각조각 모은
다른 사람들이 그린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대체로는 조각조각이 모이면 내가 서 있을 땅이 되는데 가끔은 그들의 악몽도 옮겨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어쨌든 중요하게 여겨지는 듯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알고 싶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잃어버릴 것 같아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단죄는 거부하겠어요. 끝도 없겠죠. 현실의 조건들은 그냥 겉모습을 취하게 하는 재료일 뿐이니까요. 어떤 에너지에 그럴싸한 모양새로 현실의 모양새를 드러내게 해주는 빌린 몸 같은 것. 나는 나의 모든 시선이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부족하고 부적격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부끄러웠는데, 가끔은 내가 맞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가 와요. 거의 외계에서 오는 신호죠. 아주 멀리서 예상치 못하게 아주 드물게 오는 신호. 그래서 그럴 땐 바늘로 찍은 점만큼의 환희.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단단한 마음 위에 올라타며 살았어요.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올라타고 있는 나 자신. 주인공. 말하자면 반짝반짝 빛나는 여름 햇빛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나의 육체로. 모든 것이 정말 다 아름다운 그런 장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영상이 되어 박제되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보아서 그들 안에서도 어느 한식이 반복 재생하게 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존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의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고 거의 박제하다시피 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건 삶을 사는 일이자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디에 지원서를 내야 할까요? 제발 말해봐요. 진짜 말이 조금만 되는 허술한 것들이 정갈한 곳에 놓여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가볍게 툭툭. 그런데 미궁에 빠지고 말았어요. 네, 미궁이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책도 그렇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어가는 것보다 놓아버리는 게 더 편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적어도 이번에는요. 저는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게 내 속 안에 있는 말일수록 상대를 똑바로 보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지금도 화면은 안 보고 타자를 치는 손을 보며 쓰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이거.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의 과잉이 되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무서워지기도 하고,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충족되고 벅차오르기도 하고, 어쩌면 그저 한때 경험했던 찬란한 감정들일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들을 누군가를, 읽을 누군가를 상정하고 말하고 쓴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 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도 어딘가를, 누군가를 향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는 그게 어디이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고요. 알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요. 이건 좀 오반가? 주인공. 10대의 마음이나 20대의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 시간을 만들고, 더 정확히는 있는 시간에 이름을 붙이고 숫자를 붙이고 약속하고, 뭐 달력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물론 엄청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글쎄, 그냥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미의 과잉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 입혀져서 굳혀진 의미들에 대해서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괴로움의 뿌리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하는 일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나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나로 살아본 적 있어요? 저는 앞으로 지원서를 쓸 때 어렸을 때부터 해온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반드시 적으렵니다. 일의 의미를 너무 좁히지 마요. 그럼 너무 많은 사람이, 당신의 너무 많은 순간이 뒷곁으로 밀려나게, 뒷곁으로 밀려나게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건 저와 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리 상담사가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엄마가 아니다. 이건 이 아이의 특수한 문제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대답을 했어요. 걔는 뭐 섬에 동떨어져 혼자 살았대? 그 아이의 문제라는 것은 곧 그 아이가 사는 세계의 문제이지 않을까. 뭐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느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주로 아이들이 앓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정이라는 세계 안에 흐르는 불편하고 부조리하고 아픈 것들이 아이들의 터트림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마치 무당이 타인의 아픔을 앓듯이 가장 예민하고 말랑한 자녀들이 그것을 앓게 되는 것 아닐까. 어쨌든 아이의 아픔과 가족의 생태계가 무관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나에게 지원서를 쓸 동기를 주지 않아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 것이란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미래를 그리는 뻔한 그림들이랄까?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냥 필요한 돈만 떼우고 싶은 것 아니었나? 아주 기본의 숫자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와닿았습니다. 지원서라는 글을 써보자. 잠시 살아있는 사람들. 잠시 살아있는 사람들. 나는 가족에서 독립해서 살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연착되다, 지연되다, 이런 말들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아니, 사실 자주 생각이 난다기보다 글을 가끔씩 쓸 때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다면 살지 않게 될까요? 집은 아무래도 건축물만을, 그 안에 있는 구조와 벽들과 가구들만을 이르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생각과는 다른 글을 쓰게 됩니다. 아니, 착각과는 다른 글을 쓰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착각. 그런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번 글을 그렇게 끝맺어 볼까? 이 글은, 내가 쓰는 글들은 끝맺음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의 끝은 납골당에 놓인 내 작은 공간의 모습일 것이라고. 그러니 제가 쓰는 글의 끝을 읽고 싶으시다면 뻔한 결말을, 뻔하고 운이 좋은 결말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때 당신은 여전히 지금처럼 살아있다면 그 장면을 보러 와달라고, 거기에서 확인해달라고, 결말을 읽으러 와달라고. 그리고 나는 다시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회귀하고 싶다. 내가 항상 꿈꾸었던 여름날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나는 모습으로.